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리얼 넘버 실수를 이제 컴퓨터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저장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정밀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normalize number, single precision, normalize. 그래서 어떤 실수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실수는 0이 아닐 때는 1.뭐뭐뭐에서 무한대로 순환 소수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주주주주 나가고 이진수 곱하기 2의 m승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임의의 리얼 넘버는 1. 뭐뭐뭐뭐 뭐 순환 소수 같으면 무한대로 쭉 가는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F1, F2, F3 얘네들은 다 0 또는 1. 이러한 리얼 넘버를 이렇게 32비트를 쓰는 IEEE 754 스탠다드에서 그 규약을 따르도록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한 값을 우리가 요구라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저장하고 싶어 했던 이 값과 실제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 값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을까? 그러한 오차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합니다. 라운드 오프 에러. 이 라운드 오프 에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숫자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촤핑 방법을 쓸지 라운딩 업 방법을 쓸지 라운딩 방법을 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오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정밀도의 크기가 달라져요. 촤핑은 뭐냐면은 이러한 숫자를 이러한 형태의 저장을 할 때 여기 멘티사는 23비까지만 갈 수 있으니까 즉 1점하고 23개 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23번까지는 저장이 되고 24, 25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잘라버릴 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요 24번째 자리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날려버릴 건가 하는 문제인데 촤핑은 그 자리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26 그 비트들이 모 공간에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고요. 촤핑은 이 23번째 비트 뒤에 있는 거는 다 날려버리는 거고요. 라운딩 업은 무조건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뭔가 있을 테니까 걔네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진수 배웠을 테니까 여기다 0, 0, 0, 0, 0 여기까지 0이고요. 여기 다 1, 여기 뒤는 다 1이면 그건 뭐예요? 1,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트에다 1을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더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돼요. 그게 라운딩 업이고요. 촤핑과 라운딩 업의 차이고 라운딩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 10진수 반올림을 생각을 해봐요. 10진수 예를 들어서 10.3 또는 10.7 그거를 소수점 위에 한 자리를 반올림해서 반올림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10.5보다 작으면 10이 되는 거고요. 10.5보다 같거나 크면 11이 되는 거죠. 뭔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보다 같거나 크면은 반올림하는 거고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게 반올림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진수에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게 1이면은 뒤에 뭐가 나온 간에 이게 10진수로 따져봤을 때 10.5 뭐뭐뭐뭐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비트가 0이면은 10.뭐 아무리 커봐야 이게 0이면 아무리 커봐야 10.49999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진수의 반올림을 이진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 비트가 1이면 반올림해서 올리는 거고요. 여기다 더해주죠. 여기다가 2를 더해주는 거고 이게 0이면은 이 뒤는 아무리 커도 반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뒷부분은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라운딩 요게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에서 23자리만
쓰는 건데, 요게 1이면은 반올림해서 여기다 1을 더해주고, 요게 0이면은 그냥 요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요. 이게 10진수에서 반올림하는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2진수에서도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건 이런 방식을 쓰건 이런 방식을 쓰건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오차를 이제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합니다. 라운드 오프 에러. 그리고 이 또한 내가 이제 요즘은 그걸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학생일 때는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 라운딩 할지, 촤핑 할지, 라운딩업 할지, 라운딩 할지를 그 세팅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하도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아무래도 라운딩이죠. 반올림.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무한계 존재하는 실수를 리얼 넘버를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저장할 때 오차, 에러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에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표현한 값이 얘라면 에러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오차는 절대값을 취한 거고, 상대 오차는 P로 나눠주죠. 내가 이런 값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P 스타로 표현해서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이 오차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차가 얼마나 생겼는가 하는 상대 오차잖아요. 아주 오랜 옛날 1981년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첫 시간이 그 물리학 실험이었는데, 그때 배운 게 이겁니다. 1981년도 한 3월쯤. 여러분들은 그런 날도 있었나? 혹시 뭐 임진왜란 수준의 과거가 아닐까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오랜 옛날, 대학 처음 들어가서 물리학 실험에서 이거부터 해갖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리얼 넘버를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저장할 때, 이런 오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인데, 내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넣어서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절대 오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대 오차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내가 어떤 방에 있는데 이쪽 면에서 한 4m 폭되는 방이 있는데 이쪽 면에서 저쪽 면까지 거리를 지정했을 때 오차가 10cm 나온 거랑, 내가 내 위치에서 달 표면까지 거리를 재는데 오차가 10cm 나온 거랑, 그거는 뭐 전혀 다른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표현하려는 숫자에 비해서 오차가 얼마가 나는가 하는 상대 오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 오차 관점에서 이제 라운드 오프 에러를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내가 표현하려는 리얼 넘버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를 써서 표현한 플로팅 포인트 넘버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쓰니까 그 사인은 무시하면 1.f, 이거는 아까는 이제 리얼 넘버니까 이거는 뭐 무한대로 쫙 나갈 수도 있는 무한계 비트일 수도 있는 거 f입니다. 이진수 곱하기 2의 m승. 그 다음에 이 오차는 촤핑이나 라운딩업을 쓰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뭐예요? 촤핑은 요 뒤에 있는 거를 다 날려버리니까 언제 최악의 경우, 이게 어퍼 바운드니까 최악의 경우는 요 24번째 bit부터 잘라버린 24번째 bit부터 다 1인 경우가 최악의 경우죠. F24부터 다 1인 경우. 근데 촤핑한다고 날려버렸어요. 라운딩 업은 그 반대 경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촤핑을 얘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F24, F25, 26이 다 1인 경우예요. 무한대로 쫙 1인 경우. 그때가 오차가 가장 크죠. 그러면은 24번째 bit부터 다 1인 거는 다 더하면은 23번째 1,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진수 배울 때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촤핑을 했을 때 요 멘티사 쪽에서 1.뭐뭐뭐 하는 요 부분에서 오차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거예요. 요 뒤에 24번째 비부터 1, 1, 1, 1, 1 그거 다 더하면은 여기 1 되잖아요. 여기 1이 되죠. 그리고 지수는 같고요. 그래서 낮아가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부등호 어퍼 바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가장 작을 때 어퍼 바운드가 되죠. 그래서 요게 0일 때 이렇게 하면은 2의 마이너스 23승이 됩니다. 근데 라운딩 반호임을 할 때는 여기 2분의 1이 붙어요. 왜? 10.3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호임을 하면 10이 되고 10.76 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럼 오차는 뭐예요? 여기에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죠? 요 단자리에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요 23번째 자리에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게 0일 때 이렇게 가면은 2의 마이너스 24승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게 정밀도예요. 정밀도. 이건 지금 32비트를 사용하는 싱글 프리시전입니다. 싱글 프리시전 여기 지금 32비트를 쓰는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 촤핑이나 라운딩업을 하면은 상대 오차를 이 정도 정밀도가 있게 할 수 있고 반올림, 라운딩을 써서 표현하면은 2의 마이너스 24승 정도까지의 그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상대 오차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플로트를 썼을 때 변수값 하나가 얼마나 정확한 상대 오차를 가지고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그 상대 오차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머신 입시론 또는 뭐 유닛 라운드 오브 에러 보통 이제 머신 입시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의는 이제 막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 입시론. 입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1에다가 그 x를 더했을 때 1과 x 더하기 1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x 중에 가장 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멘티사가 23, 1이라는 숫자는 지수가 2의 0승입니다. 1점 하고 쭉쭉쭉 1.0이라는 숫자는 그 32비트 플로트로 표현하면은 노멀라이즈가 된 상태에서 1.0 곱하기 2의 0승이죠. 거기다가 x를 더하는데 만약에 1.0에다가 2의 마이너스 100승을 더했다 봐요. 1.0에다가 2의 마이너스 100승을 더하면 그렇게 더한 다음에 뭐 반호임을 하건 촤핑을 하건 1.0이 되죠. 그래서 1에다가는 2의 마이너스 100승을 더한 게 결국은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 세상에서는 1.0이 돼요. 지금 이게 항상 대면 수업을 하면 이렇게 칠판에다 쓰면서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인데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0 이란 숫자 이 진수로 1.0 곱하기 2의 0승에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100승을 더하는 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더한 다음에 촤핑이나 반호임 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되게 해주는 그 x들 중에 가장 큰 값이 머신 입시론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P라는 리얼 넘버를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저장했을 때 이만큼의 상대 오차가 나는데 그런 상대 오차 중
이렇게 바운드 해주는 값.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보면, 요게 지금 상대 오차잖아요. 아까 앞에서 본 상대 오차. 그러면 요 값, 원래는 P가 저장돼야 되는데 요만큼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저장된 걸 넣어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상대 오차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이제 상대 오차를 가지고 컴퓨터에 표현된 값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상대 오차는 상대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머신 입수정이 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C나 C++에서 float.C에 보면은 이 싱글 프리시전이나 더블 프리시전의 플로팅 포인트에 관련된 숫자 값들이 매크로 값들이 다 정의된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플로팅 포인트 32빗 싱글 프리시전을 썼을 때 머신 입수용 값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계산해 보면 2의 마이너스 23승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이 머신 입수전. 근데 나는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2의 마이너스 24승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이래다가요. 내가 2의 마이너스 24승을 더하면 구별이 차핑을 할 경우에 지금 1에다가 x가 2의 마이너스 24승을 더하면 차핑을 할 경우에는 더한 다음에 날려버리니까 2라고 구별이 안 되고요. 만약에 반올림을 하면 더한 다음에 요게 1이니까 반올림해서 요게 1이 되니까 1과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한 개가 마이너스 24승이 더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나 C++ 시스템에서는 2의 마이너스 23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게 좀 이상했는데 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둘 다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나 C++ 환경에서는 32빗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는 머신 입수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으로.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의 24승은 요거 2로 나눈 거니까 한 0.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정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의 마이너스 23승이나 마이너스 24승이나 대략 요거 10진수로 7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요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32빗 플로트를 썼을 때 2진수가 아니라 10진수로 얼마나 유효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가. 2진수가 아니라 10진수로 했을 때 바로 요 7이라는 숫자가 아까 5개에서 9개라고 그랬는데 난 9개까지는 나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한 5, 6, 7개 정도만 믿을 수 있는. 왜? 이 값이 머신 입수전. 머신 입수전은 상대 오차하고 관련된 거고 상대 오차라는 거는 결국 유효 숫자가 몇 개가 표현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에서 한 7개 정도를 믿는데 32 플로트 썼을 때요. 혹은 또 어떤 자료에 보면 9개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9개가 글쎄 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보통 5개에서 7개, 한 6개에서 7개 그 정도는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한 6개까지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 입수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를 하고요. 요약을 하면 이거는 얼마나 정밀하게 32빗 썼을 때, 64빗 썼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상대 오차 관점에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가 요 머신 입수전의 개념이고요. 상대 오차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이런 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심심하면 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PC에서 머신 입수전 한번 계산해 봐요. 머신 입수전은 뭔가 1에다가 뭔가를 더했는데 그 구별이 안 되는
구별이 되는 그 경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뭐가 되는지를 한번 입수정 값을 2분의 1씩 줄여가면서 계속 더해서 1보다 크지 않으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머신 입수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뭐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그 float.c 파일에 보면은 더블 프리시전인 경우에는 머신 입수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정밀도가 높죠. 바로 이 16이라는 숫자가 내가 말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더블 프리시전을 썼을 때 이 숫자를 대략 14개, 15개, 16개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10진수로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통 개인적으로는 더블 프리시전 썼을 때는 한 14자리, 15자리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뭐 16개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바로 그런 자릿수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파일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파일에 보면 float 입수전, 바로 지금 얘기한 머신 입수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속 공간에 있는 실수를 유한계 비트의 floating point number로 저장해서 표현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게 저장된 floating point number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수 연산, 뭐 리얼 넘버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연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loating point number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하고 감을 갖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컴퓨터가 리얼 넘버를 정확하게 저장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 지금 오차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컴퓨터가 그렇게 오차를 가진 상태에서 저장한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같은 오퍼레이션을 가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왜? 그런 실수 계산을 유한계 비트를 써서 계산하니까 그런 연산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런 컴퓨터,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풀고자 하는 뉴메리컬 알고리즘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서 생기는 문제. 요거는 이제 스터빌리티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뒤에서 살펴보고요. 지금은 요 두 번째 문제, 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수. X하고 Y가 있는데 그 X하고 Y하고 어떤 연산, 오퍼레이션 하고 싶어요. 뭐 이 오퍼레이션은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일 수도 있고 나누기일 수도 있고 뭐 더 복잡한 연산,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수 파이와 그 다음에 루트 2 간의 곱셈이다 라고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코딩하지만 뭐 X가 파이, 그 다음에 Y가 루트 2일 때 나는 파이와 루트 2를 계산하라 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하지만 실제로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일단 X와 Y가 floating point number로 저장될 때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오차가 발생한 숫자끼리의 그 연산을 하는데 이 또한 유한계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뭐 32비트라면 32비트는 더 쓰지 않나요? 여러분들 난 하도 오래돼서 아키텍처에서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 어떻게 하는지 요즘 안 배우나요? 우리 때는 자세하게 배웠는데 어쨌든 가급적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발생한 거를 다시 저장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뭐 라운딩을 하건 샤핑을 하건 뭐 해서 그 저장을 하죠. 물론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제 비트를 더 써서 가급적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값을 저장을 할 때 다시 뭐 32비트로 또 저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비슷한 숫자끼리 뺐으면서 봤듯이 또 노멀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유효 숫자도 잊어버리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고상하게 파이와 루트 2를 곱한 건데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저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부정확한 거를 뭔가 계산은 가급적 비트를 좀 더 써갖고 계산을 하려고 하지만 그조차도 다시 한번 32비트 플로트로 노멀라이즈 돼서 저장될 때 또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노멀라이제이션도 해줘야 되고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실수 연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주는 거예요. 내 프로세서가 이렇게 비싼 건데 현재 나온 CPU 중에 가장 최고의 CPU인데 당연히 루트 2하고 파이 곱한 거 정도는 정확하게 해주겠지가 아니고 그 계산을 어설프게 좀 과장하면 어설프게 흉내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의 계산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 컴퓨터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언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 정수 연산을 할 때는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만 안 나면은 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근데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죠? 결합 법칙?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덧셈에 대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배우죠.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법칙 아무도 뭐 토를 댈 수 없는 법칙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거고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해서 실수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십진수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숫자가 십진수 지수를 가지고 뭐 유효 숫자를 7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진수로 하면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십진수로 유효 숫자 7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0.12345 곱하기 10의 0승, 그 다음에 B는 0.4771325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B.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상식에서는 이 덧셈이 먼저 일어납니까? 이 덧셈이 먼저 일어납니까? 항상 어떤 C에서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프리시던스가 있죠.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높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프리시던스가 같은 것끼리 올 때는 left에서 right로 가는지 right에서 left로 가면서 적용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C에서는 이게 먼저 일어납니까? 이게 먼저 일어납니까? 언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 안 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을 때 앞에 더하기가 먼저입니까? 뒤에 더하기가 먼저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바라요. C에서 오퍼레이션의 priority와 precedence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보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괄호를 쳤으면은 당연히 괄호를 친 덧셈이 먼저 일어나죠. 그럼 뭐 그냥 코딩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괄호를 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계산 흐름상 이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게 더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계산의 흐름상 이거 먼저 더한 다음에 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이렇게 다르더라. 이 경우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쫓아가 보면 즉 뭐냐면은 B하고 C를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더해 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A하고 B를 먼저 더하면 비교적 작은 값과 비교적 큰 수를 더해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쭉 밀어주면서 뭔가 더했을 때 뭔가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더했을 때 뭐 조금만 더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 덧셈을 할 때는 또 여기서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확한 값은 이건데 그렇게 좋은 프로세스에서 이런 단순한 계산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정확함의 그 심각성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워온 수학적인 법칙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큰 소프트웨어 여기저기 군데군데 숨어가고 폭탄이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배웠으면 조심하라 하는 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비싼 등록금도 내고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을 할 때 유효 숫자를 잊어버리게 되죠. loss of significance. 그래서 이러한 연산은 가급적 이렇게 해서 왜? 만약에 이런 경우 하나만 하면요. 비자승의 키가 요게 지금 양수인데 하여튼 저때값 요거의 저때값이 비자승의 저때값보다 훨씬 작을 때 그럼 뭐 요거 빼봐야 거의 비자승이 되잖아요. 스퀘어루트 취하면 거의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과 마이너스 b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의 문제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을 이렇게 코딩하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항상 이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할까? 나눗셈이 얼마나 비싼 연산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까? 얘는 이건 뭐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분모의 유리화인가요? 이거 있죠? 분모의 유리화도 모르나 해서 이거 계산하면 될 텐데 나눗셈이 얼마나 비싼 연산인데 이렇게 하자 그럴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차라리 나눗셈이 비싼 연산이라는 걸 모르면 이렇게 했나 보다 할 텐데 나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이제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산도 이렇게 한번 이런 조건 하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치 계산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데이터가 0에 가까우면 데이터의 저때값이 x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이게 1.0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쯤 되면 이 값과 이 값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끼리 뺄셈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이건 이렇다라는 거 한두 번씩 해봤을 텐데 해봤나요? 나는 하도 옛날에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암기하라면 무슨 식은 기억은 못하겠지만 옛날에 거의 암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식을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는 게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이런 수식 공학 계산을 하다 보면 흔히 나타나는 계산도 x가 0에 가까워지면 sin 0에 가까운 숫자하고 0에 가까운 숫자는 둘 다 0에 가까우니까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 일어나더라 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요거 몇 개 정도까지 이 테일러 시리즈로 가서 몇 개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는 이제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을 피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가 있죠.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더하거나 뺄셈할 때도 뭔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 때 뭔가 유효 숫자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수로 나눗셈 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분수가 있는데 분자의 어떤 식을 계산할 때 거기에 약간의 오차가 끼어들겠죠. 분자. 근데 그거를 분모에서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눠주면 그 분자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증폭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로 나눈 셈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아주 작은 숫자가 진짜 작으면 뭐 오버플로우 나는 거고요. 근데 오버플로우가 날 정도는 아닌데 아주 작은 숫자로 나눌 때는 분자에서 계산한 값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증폭을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그 스터빌리티 문제까지 다시 다 끝나자 그랬는데, 내 계획이 너무 원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주제를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쓰이니까 오늘은 1시간 15분 이내에 끝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런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스터빌리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